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독점이다 그러면 한 놈이 이제 51% 이상을 갖고 있으면 그 놈이 이제 영향을 받죠. 근데 중국의 반독점법 안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경영자 지배라는 것이 첫 번째는 한 놈이 51%를 지배하면 이놈도 이제 반독점법에 들어가요, 당연히. 네. 근데 두 번째는 두 놈이 66%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 이 두 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놈이 75%의 점유율을 가지면 이 세 놈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이 두 기업, 세 기업까지 연계될 그렇죠. 수 있는 거네. 1등만이 아니라 1, 그렇죠. 2, 3등까지 연계되네요. 그래서 문제는 알리바바가 60%를 갖고 있고 징동이 예를 들어서 15%를 갖고 있어요. 1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70%죠. 네. 근데 핀두오도는 5%밖에 안 돼. 근데 이 세 개를 합치면 75%가 되죠. 그러면 핀두오도 여기 해당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도 이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겠네요. 그렇죠. 모든 제재에 다 걸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모든 인터넷 회사들이 지금 발효하고 있는 반독점법 안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네트워크 기업들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반독점법을 깊이 봐야지 지금 뭐 이게 정부가 기분 나빠가지고 무슨 뭐 마윈을 제재하려고 이런 걸 스톱시켰다. 그리고 또 한국 언론에서 가가는 것은 무슨 뭐 시진핑 주석이 화가 나가지고 뭐 이거 IPO를 중지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마구 쏟아지는데 그거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거. 그리고 우리도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의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뭐 이거를 중지시켰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더더구나 뭐 이게 금융당국에 대해서 일개 민간업자가 거기에 불만을 얘기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경영자하고 감정싸움을 한다? 이건 중국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말도 안 절대 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언론은 보면 이제 미국의 무슨 저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냥 써 갈겨가지고 막 날리는데 그냥 그걸 되돌아가지고 한국의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를.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반독점법 얘기도 하셨지만 이걸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이제 감정을 섞어서 이것을 이제 우리 정서에 맞는 걸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써버리면은 실수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그 이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거나 중국의 지금 산업의 동향이나 정책의 동향을 바라보는 데서 아주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소스를 보면 대부분 미국에 뭐가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대로 이제 쓰게 되고 그걸 모든 언론이 다 베껴서 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설인 것처럼 들어가는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정확히 잘 모르고 우리 계속 헛다리를 짚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반독점 규제, 이 법이 얼마나 그 플랫폼 기업들, 핀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일단은 1차 중국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그 법인지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렇죠. 미국도 지금 뭐 4대 빅테크 기업들이 쫄고 있는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예. 또 그 현상은 사실은 뭐 아마존이 미국 전자상거래를 다 먹고 있는데 아마존이 자기가 가진 고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별의별 사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없게끔 알고리즘으로 브로킹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자기가 갖고서 더 들어올 수 없게끔 알고리즘으로 막아놔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재를 들어간다는 것이 그게 지금까지 이제 빅테크 회사들의 수익 모델이었고 강점이었고 우위였는데 이걸 미국에서부터 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중국에서도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뭐 미국은 괜찮고 중국은 뭐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것도 넌센스고 둘 다 저것은 이제 그 사이 과도했던 그 어떻게 보면 사업 영역 확장 이것이 일정한 수준만큼 이제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요렇게 좀 세부적으로 좀 분해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반독점 규제법이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낮출 수도 있는 이것이 통과가 되고 현실화된다고 하면 미국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반독점 규제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이유는 결국 미중 갈등이 있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병이 사실은 알리바바나 저 바이두나 아니면은 이쪽에 아마존이나 이 기업들인데 우리 편의 힘을 깎아내릴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쪽 다 나라에서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국가 권력을 넘어서는 데이터 권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서로가 국가 권력 차원에서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은 국가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국민들을 길들이는 거죠.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것은 뭐 국가로서는 그게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죠. 하긴 우리가 그 SNS라든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게서 폐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 확증 편향,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자주 보게 되는 영상들을 믿고 혹은 그 정보들을 믿고 그거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언론의 기능까지도 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지금 대표님 같으신 경우에 좋아하는 거를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계속적으로 푸시해서 정보를 줘버리게 되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독점 규제법, 이것이 미국에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해외 투자만이 아니죠. 그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 흔들린다고 하면 한국의 이 플랫폼 기업들도 같이 흔들리게 될 테니까요. 주가가. 뭐 간접적인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봐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에서 이러한 반독점 규제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플랫폼 기업들,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이렇게 막 가하면서 많이 이제 주가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다. 왜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그 칼럼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지금 바이두는 우리 같으면 이제 중국의 네이버죠. 네. 근데 바이두는 이제는 네이버가 아니고요. 그 AI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이 AI가 이제 미래의 뭐 전략 산업인데,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쫓아들면 과당 경쟁, 불필요한 투자, 뭐 이제 자원의 낭비가 있죠. 근데 중국은 15개 이게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거기에 국가 대표 선수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알리바바는 자율주행 자동차. 예를 들면 이제 죄송합니다. 바이두는 자율주행 자동차. 뭐 알리바바는 스마트 시티. 예를 들면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보건. 이런 식의 15개 대표 선수를 정해놨는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중국 대표 선수는 바이두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두를 구글하고 같다고 봐야 돼요.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두가 그 시장을 바꿔서 지금 우후시라고 중국의 이제 한 개 시하고 같이 해서, 이제 이게 또 우리가 다른 점은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략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승용차를 자율주행 시키는 걸 우리 연습시키고, 미국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뭘 먼저 했냐면 자율주행 버스를 먼저 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버스가 자율주행하는 게 쉽냐, 자동차가 쉽냐면 버스가 쉽죠. 루틴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코스만 그렇죠. 달면 되니까. 그래서 중국은 지금 우우시라고 하는 데서 자율주행 버스를 바이두가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중국은 자율주행 버스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버스 기사가 바이두가.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운전자가 없는, 그걸 이미 받을 정도로 바이두의 기술이 좋아졌고, 또 최근에는 이제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나왔어요. 바이두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이두의 어떻게 보면 강점인데, 근데 지금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독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자율주행 자동차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기 어렵죠. 그래서 정부가 일정한 수준까지 갈 때 브로킹을 해줬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고 있다. 이제 그게 바이두의 지금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보통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경우도 우리가 전기차 회사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보려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밸류에이션도 높여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결국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AI 시스템, 이것이 얼마나 기술력이 뛰어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중국은 얼마만큼의 상황일까? 왜냐면 중국은 데이터를 모으는 게 참 쉽잖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리고 그 양적으로도 많이 있고요. 인구 수에 있으니까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AI의 그 경쟁력은 빅데이터의 크기죠. 그리고 빅데이터의 이제 퀄리티인데 말씀하신 이제 서방세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비밀보호법 뭐 이런 것 때문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정보를 쓰기가 어려운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다 보니까 세계 최대의 빅데이터를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셜리 얘들은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AI의 지능 지수가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을 넘어서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한국하고는 이미 게임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빅데이터 수로 보면 우리 핸드폰을 1이라고 그랬을 때 자동차가 2,800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두의 미래 가능성은 바로 핸드폰의 2,800배가 되는 이 자율주행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끌어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게 되면은 바이두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는 이제 네이버 지도를 쓰지만 중국은 그 바이두의 지도를 많이 쓰게 돼요. 네. 근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냐는 건데 이게 도로들을 다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어떻게 뭐 루틴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방법이고 또는 이제 지도를 갖다 놓고서 그 실제적으로 센서를 많이 달아가지고 센서가 감지를 하면서 그 빅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자율주행을 만드는 게 이제 있죠. 근데 중국은 그 두 개 다가 다 가능은 해요. 근데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익스클루시브하게 라이선스를 받았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스마트 시티 데이터를 다 받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에 1년에 30몇만 대 파는데 그게 시가총액이 뭐 몇천억이 될 수가 있나요? 그게? 근데 그게 말씀하신 이제 그 미래의 그림이 뭐냐면 얘들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테슬라도 잘 봐야 되는 게 테슬라를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을 봐야 돼요. 테슬라 매출액의 절반이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에서 승부가 테슬라 주가를 좌지우지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구글하고는 다르게 지도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센서를 통해서. 근데 지금 이 테슬라의 그 전략이 그대로 지금 바이두한테는 전략이 있는데 대신 바이두는 앞으로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AI의 빅데이터의 사이즈나 능력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그걸 간접적으로 이미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이두가 하고 있는 것이 그 소형 자동차, 그게 어떤 거냐면 공원에서 그 공원 관리하는 것, 청소하는 차, 이런 것들 전부 자율주행으로 이미 만들어서 이 상용화를 시켜놨고, 그리고 택시 이미 상용화를 해놨고, 버스를 상용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어떤 자율주행차가 버스나 택시를 자율주행 라이선스를 받은 데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이두의 기술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가 상승의 원인을 곳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검색 엔진으로서의 바이두는 끝났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검색을 할 때 그 뉴스를 우리 네이버를 보듯이 예전에는 바이두 가면 이제 뭐 문제 있어 그럴 때 바이두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바이두가 아니라 그 진루토티아오라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한 틱톡 네. 그 모회사가 이제 투데이 헤드라인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뭐 중국 검색 시장을 다 먹어버린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뭐죠? 그 바이트댄스, 바이트댄스인가요? 예. 그 바이트댄스가 내놓은 그 서비스 그것 때문에 이 바이두의 그 고객이 많이 뺏기고 망했죠. 예. 완전히. 그래서 바이두는 망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죠. 근데 이러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AI 빅데이터 쪽에서 회심의 한 수가 있었군요. 그게 바이두의 히든 카드고 앞으로 바이두의 미래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받는. 그리고 지금 전기차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난리를 치지만 전기차 그거 판매 대수 보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중국에서 지금 2,600만 대 파는데 거기서 120만 대를 겨우 팔고 거기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한 20만 대, 15만 대 이걸 파는데 근데 그것의 진짜 의미는 그 2,600만 대가 다 전기차로 바뀌고 그게 자율주행차로 바뀌었을 때의 빅데이터의 이제 가능성 요거를 깊이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이두의 그 자율주행에서 AI 이것은 굉장히 좀 다르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 정부들의 반독점 규제,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이거를 약간 공공재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세가. 네. 그러면 우리 A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바이두에서 이렇게 모은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나 이 AI 관련된 기술들, 이것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이용료를 내고, 우리 지도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 지도 있지만 그거 활용해서 또 다른 서비스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가능할지, 그냥 바이두만 자기네가 모은 거니까 내가 그냥 우리만 할 거야, 이렇게 갈지. 그건 이제 국가 정책이죠. 아, 국가 정책인데 지금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early stage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군데 몰아준 겁니다. 독점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이제 공공재 정책으로 풀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정부가 판단하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